안녕하세요. 야유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영상이니까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시기본계획 내용 살펴보기 전에요. 아주 핫한 뉴스죠. 경기도와 고양시가 6조 원을 들여서 JDS 지구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MOU를 지금 작성했다는 거고요. 이 JDS 관련 내용은요. 영상 후반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JDS 지역이라 하면 장항, 대하, 송산, 송포를 일컫는 지역이고요. 무려 506만 3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어마무시하게 큰 도시입니다. 네, 이 중에서도 벚꽃동이라든가 대하동이라든가 이 덕이동 쪽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JDS 관련 내용들은요, 이미 2010년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벚꽃동, 가자동을 금융도시로 만든다. 수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2020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와 예정용지로 이미 한번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가 2010년에 최성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요. 이 좀 개발 동력을 잃어서 11년에 개발행위 제한이 좀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이 JDS 지역이 다시 들어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공주도 개발로 좀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민간 개발을 하기 위한 조합들이 지금 몇 개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간 개발을 하겠다는 이분들이 현재 고양시청 앞에서 좀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토지주들의 반발은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그쪽 지역의 뭐 아파트라든가 일반적으로 주거하시는 분들은 공공주도를 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공공주도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요, 철도망과 좀 연계해서 트램이라든가 이러한 강역교통수단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원을 확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좀 개발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데 현재 민간 개발을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분들은 그 부분 안에 우리가 추진했던 민간 개발도 넣어달라.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 민간 개발의 내용도 이 JDS 개발 안에 좀 일부 넣어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언제 될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공 역세권 개발도 지금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당장 눈앞에 있는 창릉 신도시 개발이 고양시로서는 먼저일 거고요. 이 창릉 신도시 개발이 어느 정도 속도가 나고 안정궤도에 올라야지 그때 대공 역세권 개발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굉장히 긴 미래의 사업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한 15년 전에 나왔을 때도요. 이 벚꽃동이라든가 가자동 일대가 엄청나게 그때도 들썩거렸거든요. 이 부분이 다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에는 진행될 확률은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개발 압력을 받는 도시이고요. 사실은 타당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뭐 용역하는데도 1, 2년 이상 걸릴 거고 실질적으로 진행되기까지는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발표가 난 이후에는요. 토지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기 때문에요. 추세를 잘 보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메모드급 호재가 발표될 때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바로 예산입니다. 뭐 아무리 메모드급 호재가 터져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예산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JDS 사업 같은 경우는 6조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과연 이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물론 경기도와 이 고양시 지자체가 같이 협업으로 MOU를 체결했지만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밋빛 발표가 거시적으로 나온다 그래도요.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6조 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고양시는 내년 예산이 한 3조 723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좀 대폭 늘어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양시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건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이제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사업 타당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에 뭐 예산 조달 문제라든가 이 사업이 뭐 경제값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볼 테니까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고양시에서 지금 가장 크게 개발 압력을 받는 곳은 아무래도 대곡 역세권입니다. 미래의 도시 기본계획 2035에 들어갔다라는 내용만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독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특히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고양시는 한강을 기준으로 볼 때 한강 이북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하천으로는 공룡천과 창릉천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를 볼 때요. 하천이 어느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창릉 같은 경우도요. 이 창릉천을 중심으로 수변 도시가 계획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하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고양시가 한강 이북에 있지만 그래도 이 한강을 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강 이남 쪽으로 도시가 개발이 되고 도시가 번영을 했다면 종전선언 이후에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한강 이북 쪽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절대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러한 생태 자연 등급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좀 피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고양시의 총 인구는 107만 859명으로 좀 나타나서요. 전년도 대비 2.8%로 증가했습니다. 인구 현황은요. 총 인구 대비 남자와 여자의 비율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남자가 52만 9천 명이고요. 여성이 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분포도인데요. 덕양구는 현재 46만 6천 명을 넘었고요.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를 합치면 일산 서구가요. 일산 동구보다 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일산 서구 쪽으로는 유입이 계속 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양시에는 왜 이렇게 아파트 공급이 많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고양시는 그린벨트라든가 전답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고양시 면적 대비 이 인구 밀도는요. 용인시 다음으로 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밀도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고양시가 면적 대비 저밀도 지역인 이유가요. 개발 제한 구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덕양구 쪽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 좀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자체의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GRDP 수준인데요. GRDP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든가 임대업의 비중이 좀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특히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고양시의 정말 당면한 과제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킨텍스 주변의 일자리 창출인데요. 이 부분이 경제적인 가시효과로 나타나려면 향후 4, 5년 뒤의 지표라서요. 현재까지는 고양시의 이 GRDP는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반증이 역시 재정 자립도인데요. 현재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는요. 38.7%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 유치가 정말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킨텍스 주변에 일산 테크노밸리라든가 고양 영상밸리라든가 CJ 아레나라든가 이 킨텍스 제3 전시관도 좀 속도를 내서 마이스 산업도 같이 좀 육성을 해야지만 GRDP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예종 유치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한예종을 뭐 지자체마다 유치하려고 다들 발벗고 나선 상태라서 정말 이게 어디로 될지 현재까지는 좀 미궁에 빠진 상태입니다. 뭐 성북구, 송파구, 가천,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도 금능역 주변에 한예종을 유치하려고 정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어서 한예종이 파주시로 올 경우에는 세계적인 영국 박물관을 지어서 좀 한예종에게 주겠다 이러한 좀 당근 전략도 같이 쓰고 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마다 재정에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좀 관건입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이재명 도지사가 있을 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파주시로 유치한 것이 성과일 수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어느 지자체로 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구조 골격 구상도는요.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거고 지역별로 자족 도시를 형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 성장 관리를 고려해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강역 생태 녹지축을 구성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생태 여가라든가 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공간 구조에 대해서는요. 이 경부 라인 쪽 중심의 개발을 좀 지향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고양시 안에서 20km 반경을 갈 때 이 파주시라든가 김포시, 그 다음에 양주시, 물론 서울시는 당연히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부상을 보셔야 되는 게요. 서울 의존형 단핵 공간 구조를 개편해서 자족 도시로 앞으로는 가겠다는 거고요. 이 부분도 파주시를 남북 교류의 거점 지역으로 고양시와 연계한 자족 도시권을 형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파주시를 남북 교류의 거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이 지금 운정 신도시 중에서는 운정 3지구, 이 GTX 역세권과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심악산 주변의 초롱권 마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암 DMC, 월드컵 경기장, 킨텍스 등과 인천국제공항 연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이 상암 DMC라든가 월드컵 경기장과 가까운 도시는 고양시에서 어디일까요? 네, 덕은지구입니다. 그래서 덕은지구를 유심히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덕은지구는 자족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오피스 건물들이 많은데요. 이 덕은지구에 들어오는 지상 같은 경우는 이 상암에서 유입되는 서울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이 3차 산업에 관련된 지식경제 서비스 분야의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유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리적 여건이 워낙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포라든가 강서 쪽이라든가 여의도 쪽에서도 유입이 될 수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덕은지구입니다. 그래서 상암 DMC 서울 월드컵 경기장 연계 강화한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킨텍스, 이 주변에는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이고요. 대형 매머드급 호재들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연계 강화한 국제 업무 첨단 신산업 유치한다. 아까 영상 초반에 하천축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한 생태 녹지축을 좀 구성해서 관광벨트를 구성하면 이 또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관련해서 투자를 하실 때요. 수도권 전체의 공간 구조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는지 머릿속에 큰 숲을 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 체제는 8광역 거점과 8전략 거점, 17지역 거점이 있는데요. 이 8개의 거점 도시는요. 수원, 안산, 부천, 그 다음에 고양, 양주, 남양주, 성남, 평택입니다. 8곳의 전략 거점 지역은요. 용인, 안양, 오산, 봉탄, 화성, 향랑, 김포, 파주, 문산, 의정부, 이천 지역이고요. 발전축을 보실 때는 이 경부축으로는 성남, 수원, 평택이 들어가고요. 이 서해안축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곳입니다. 강명, 안산, 화성, 평택항 쪽이고요. 그다음에 경의축으로는 고양, 파주, 개성, 경원축으로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철원, 원산이고요. 이 동부 내륙에서 가장 일축이 되는 곳은 남양주, 양평, 여주, 원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륙축에서는요. 성남, 강주, 이천, 충주가 되고요. 다음에 북부 동서축으로는요.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남부 동서축으로는 안산, 수원, 용인, 이천이고요. 경기 수도권에서 기본적인 발전축을 좀 담아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구조의 핵심 전략은요. 서울 주변을 좀 탈피해서 초강역권 활동 중심 지역으로 간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GTX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광역 도시철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철도망 완성. 아직 먼 미래의 일입니다. 10년 이상은 걸려야 이러한 것들이 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의권의 발전 전략 계획을 보자면요. 고양, 김포, 파주. 그래서 고양 일산에서 장안, 김포, 한강,
상암까지 디지털 방송 클러스터로 간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 꼭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김포, 고양, 파주 녹색 교통체제 철도망 환승 계획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파주, 문산 통일경제특구 개발. 이거 정말 미래의 일이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35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좀 바뀐 내용이요. 일산, 화정, 창릉이 들어갔고요. 이 부도심은 대곡, 삼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곡과 삼성이 이 부도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역 중심은 대화, 탄현, 장항, 풍동, 원당, 관산, 고양, 덕은 이렇게 8개의 지역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선정된 이 중심 도심을 보면요. 강역 교통 대책이 역시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GTS라든가 고양선이라든가 교외선이라든가 강역 교통망이 새로 깔리면서요. 중심지로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구성의 좀 가장 큰 핵심은요. 자족 기능의 지식산업 중심축으로 가고 지역 중심의 정주 환경을 좀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아파트 입지를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주 중요한 토지 이용 계획 중에 이 시가와 예정 용지인데요. 이 부분이 보통 부동산 투자 시에는 최대 관심지가 또 되기도 합니다. 일산 동구생활권에서도 1074km제곱미터의 주거용지가 남아있는 거고요. 일산 서구생활권에서는요. 시가와 예정용지가 이 정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덕양 남구와 북구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덕양구 북쪽 생활권 용지로는 주거용지와 또 옥감용지가 이 정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개발 가능지가 과연 어디냐 하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개발 가용지에 대한 분석 기준을 보면 현재 기개발지에는 3개 신도시 등이 들어간 거고요. 개발 불능지, 우리가 토지 투자할 때 이런 거 잘 봐야 되니까요. 지금 그린벨트 안에 경사도 15도 이상은 개발 행위 불허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천 지역이 불능지에 들어가고요. 자연공원, 고양시 면적 안에 북한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북한산을 끼고 있는 지역은 개발 불능지입니다. 습지 보호구역이 들어가고요. 토지 적성평가 가등급은 개발 불능지입니다. 토지 적성평가 등급 현황도에서 보면요. 이 초록색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전부 개발 불능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자연은 개발을 억제한다는 거고요. 비오토 평가 1등급도 개발 억제 지역이고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겠죠. 또 문화재 보호구역, 또 농업진흥구역, 또 보존산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핵 안전구역 이 부분들은 다 개발 억제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이 개발 가능지는 어디일까요? 기개발지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개발 억제지도 안 됩니다. 또 개발 불능지를 제외한 지역.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됐는데 또 개발 불능지, 개발 억제지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발 가능 지역이 나왔습니다. 장항동 일대와 대하동 일대의 벚꽃동, 가자동 이쪽 일원에 대규모 개발 가용지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양시 지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이 빨간색 부분이 기개발지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억제지가 요렇게 초록색으로 된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 억제지고요. 개발 불능지는 아예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 가능지가 노란색 표시인데요. 전부 어디에 있을까요? 일산 서구 쪽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거. 이쪽이 파주시 운정 신도시죠. 이쪽이 김포이죠.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요. 여기 장항지구, 벚꽃지구, 가자지구, 여기 대화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정 3지구 들어가실 때 이 초롱꽃 마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이 개발 섹터들과 다 연계되는 곳이 바로 이 운정 3지구 초롱꽃 마을이 가장 인접해 있습니다. 물론 GTX 역세권은 더 좋은 곳이고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땅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런 개발지인지 개발 불능지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투자하실 때는 각 지자체에서 나오는 도시 기본 계획을 꼭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원을 꼭 띄워보시고 여러 가지로 정말 크로스 체크를 하셔서 토지를 좀 구입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 불능지는 북한산을 끼고
겹치고 있는 자연 보존 지역, 또 계명산, 한강 이쪽으로는 좀 개발이 불능한 지역으로 좀 결론이 난 거고요. 개발 업체지는 고양시 시가와 용지를 제외한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존 용지 같은 경우는요. 이 고양시 행정구역 중에 토지이용계획원을 보시면 이 시가와 용지와 시가와 예정 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요, 공공성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익적 성격이 약한 사업은 이 그린벨트 해제를 불허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요. 이 미래의 메가트렌드 분석은요, 종전선언 이후에 좀 가시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통일은 어려워도 이 경제적인 교류가 좀 가능하다고 한다면 한동의 에너지 자원 벨트라든가 한서의 물류산업 벨트, 또 이 접경 지역의 평화 벨트가 좀 구성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 평화지대화가 나왔는데요. 이 지역들은 당연히 종전선언 시에 수혜를 받는 지역이 될 거고요. 미래의 먹거리이자 신성장의 거점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한강 하류의 임진강 교차 지역에 이 남북 경제협력을 대비한 도시들이 굉장히 급상승할 지역이면은 뭐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고양시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좀 잠재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공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 수도권의 감일 억제 권역 중에 유일하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재해 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전답이 많고 개발 제한 구역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고양시입니다. 그런데 또 이 도시는 그동안 계속 주택 쪽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요. 미래에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도시 경쟁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덕양구 일원의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인해서 도시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GRDP가요. 이 서비스 사업 부분 위주로 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조업 부분은 매우 취약해서 남부 지역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이 문제는 고양시의 인구 대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또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지금 이 수완 분석의 강점이라고 얘기한 이 부분들은 뭐 미래의 잠재력이지 현재 강점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기회를 더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을 좀 빨리 진행하고요. 3기 신도시 계획 및 서울 인구 유입은 뭐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이 부분 중요하죠. GTX A와 대곡 역세권 등 강역 교통망 연계 개발 가능. 이 부분만 돼도 고양시는 엄청나게 점프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고양시가 수변 공간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계해서 개발하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모멘텀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약점으로는 취약한 고용 기반, 이 부분 정말 일자리 부족 도시 맞습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뭐 30%대니까 너무 낮고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감일 억제 구역 등의 개발 규제가 없어져야 된다. 아니면 이 규제를 좀 완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일기 신도시나 이 화정 등이 재건축 시기가 좀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위험 요소로는요.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극도로 심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는 교통 여건이 좋아져야 되는데 현재 고양시가 그래도 교통 여건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2023년에 대곡 수사선이 개통을 하면 이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TX A가 개통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4차 산업혁명을 정말 기회로 삼아서 일자리 창출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핵심 전략으로 삼은 4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되고요. 이 방송, 영상, 문화사업과 마이스 복합도시, 그 다음에 지식기반 여건 조성을 가속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 전략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일산과 덕양의 이 도시 균형 발전 중요하겠죠. 또 마지막으로 남북 평화시대, 광역 경제권 중심지를 조성한다. 이러한 것들이 고양시의 미래 핵심 전략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구독자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